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연암국어 원장 김상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20번부터 24번까지 있는 5문제 11점 배점이 걸려있는 경제 비문학 지문 해설 영상을 할 겁니다. 자, 다 같이 집중해 보시고요. 자, 비문학 지문 중에서는 별로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이번에 11학년도 11월달 모의고사는 자, 우리 쳤던 친구들 어땠습니까? 네, 뭐 문학은 다소 생소한 게 나왔지만은 많이 어렵게 해석이 되진 않았고, 그리고 비문학 독서 영역도 3가지 지문 중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네, 그렇죠. 자, 언어와 매체의 근간이 되는 문법 지문이 조금 어려웠다는 거. 자, 그러면 20번부터 24번까지 경제 비문학 지문 해설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특정 산업에서 이 특정 산업은 뭐 물론 교육 사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울산 사업이나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 핸드폰 사업이나 다 다양한 자 특정 산업에서 선발 기업이 후발 기업보다 자 당연히 선발 기업은 먼저 시작해서 점유를 가진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후발 기업은 뒤에서 그 이후에 들어간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선발 기업이 당연히 후발 기업보다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미리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더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발 기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네, 되게 일상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서 산업의 주도권이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로 현상이에요. 우리 과학기술 여러 가지 비문학 지문에서 현상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이론이 도출되는 사회학 지문이 종종 나오기는 하죠. 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자, 드디어 중심 화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추격 사이클 이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학원을 경영한 지 연암국어가 2005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16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한다면, 네, 뭐, 선발 기업일까요? 아니면 후발 기업일까요? 자, 제가 처음에 학원을 했었을 때, 이제 이곳 수성구예요. 수성구에는, 다양한 이미 독점을 하고 있었던, 이미 점유가 굉장히 높았던 선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15년 학원이라면, 어떻게 본다면은, 자, 되게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학원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네, 그렇죠.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후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자, 지금 연암국어가 수성구에서, 네, 굉장히 많은 그 점유를 가지고 있고, 인지도도 높답니다. 그러면, 이런 후발 기업이 어떻게 해서 선발 기업의 주도권을 뺏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의 주도권 이론과 관련해서 자, 지금부터 왜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돼요. 자,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주도권 이동이라는 것은요.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즉 먼저 점유했던 회사가 자, 뒤에 따라온 회사로 자, 회사에게 이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도권 이동과 관련해서 기업에는 3가지 기회의 창이 열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중심 화제가 나왔어요. 추격 사이클 이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 이런 추격 사이클 이론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추격 사이클 이론이 나오게 된 거, 자, 뭐 때문에 이 이론이 필요한 거야? 산업의 주도권이 이동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산업의 주도권이 왜 이동이 됐다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기회, 두 번째가 외부적인 기회, 세 번째가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3가지 기회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자, 우리 기업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는 것이 기업 내부의 역량이에요? 아니면 외부의 요인이에요? 자, 그렇죠. 기업 내부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 첫 번째 기회입니다. 자, 어떻게 필기하는 게 좋을까? 주도권 이동. 주도권이 이동될 수 있었던 환경 혹은 기회는 첫 번째 1번 기업 내부에 있었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에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입니다. 신기술이라고 적을 걸 그랬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업 내부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영상 바깥으로 나왔죠? 다시 선생님 필기할게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바로 기업 내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선발 기업이 먼저 그 기업의 산업 체계에서 먼저 주도권을 점거를 하고 있다. 자, 이럴 때 후발 기업이 들어와서 아무런 자신들만의 노하우라든지 신기술이 없다면 어떻게 주도권을 그렇죠 이동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새로운 기술의 등장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신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은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본다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선발 기업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노하우만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새로운 기술에 관한 이야기는 새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도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선발 기업이나 후발 기업이나 동등한 출발선에서 새로운 기술의 승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도권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바로 신기술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선발 기업이 자신들의 기존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기존의 기술만 계속 고집을 하게 된다면 자, 분명히 동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기술까지도 후발 기업이 만약에 빨리 습득을 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바꿀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저할 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 맞아. 새로운 기술을 바로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도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신기술의 등장은 기회라는 거예요. 자, 기회라는 거지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자,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만 잡는다면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제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추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오,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다. 자, 여러분들 언뜻 생각해도 직관적으로 신기술의 등장은 아마 이 내부에서 영향과 관계되는 거겠고 자,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어떻게? 두 번째, 기업 외부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번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요. 그죠? 이 코로나가 되게 심한 이런 상태에서 대면 수업만 만약에 강요를 한다면 사실 그 교육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저희 연합국어가 여러분들과 온라인에서 많이 만나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국어, 더 프랑스어 학원, 그리고 헬렌 영어 학원이 헤드레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학생들과 만나서 실시간 대면 수업을 하는 것도 당연이고 그리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걱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는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수업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근데 이것이 물론 신기술도 필요하겠지만 플러스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가 바로 두 번째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두 번째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주도권을 뺏을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의 창이라는 겁니다. 자, 경기순환 또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여기에 속하게 되더라. 자, 얘가 나갔어. 시장의 변화, 첫 번째 어떻게 경기가 순환, 두 번째 새로운 소비자층이. 자, 우리 되게 이해하기 쉽게 SNS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SNS 중에서 인스타 X 있죠, 그죠? 자, 이 인스타 X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린 학생들만 많이 활용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주부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그죠? 선생님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40대나 아니면 50대까지 계신데 굉장히 많이 인스타라는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곤 합니다. 자, 이래 본다면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소비자층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인스타도 다소 예전에 복잡하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죠? 그 층을 소비자층을 겨냥해서 만약에 기술을 발전시킨다면은 네, 주도권을 뺏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회의 창입니다. 시장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발전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시장의 변화도 여러 번 반복해서 물론 순환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기회의 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황기에 자 경기 침체기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불황기에 일부 선발 기업은 적자로 인해서 자원을 방출하기도 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지면 쉽게 말해서 약간 떨이의 개념으로도 생산품을 이렇게 유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방출하기도 하는데 이때 후발 기업은 이런 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경기가 너무나 침체기야. 지금처럼 말이에요. 자, 지금처럼 만약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호황기가 아니고 불황기였을 때는요. 자,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것보다 도산이 되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떨이 판매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적 재산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이 방출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방출된다면 아니면 그러면 맞아요. 부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후발 기업은요. 그 전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막 끊임없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제품을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 노력 필요 없이 별로 아주 좀 다소의 작은 노력, 작은 금액, 작은 비용으로 자,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발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을 말입니다. 자, 또 불황기에는 자 이거 보세요. 불황기잖아. 이 불황기니까 이게 바로 뭐야? 시장의 변화라는 거예요. 불황기에는 기술 이전과 지식 습득이 쉬워지게 됐다. 비용도 저렴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왜냐하면 불황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불황기이기 때문에 기술도 이전할 수 있고 지식 획득도 되게 쉬워질 수도 있다. 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술도 많이 퍼지게 되고 남는 것들이 연구 인력이겠고 자, 비용도 저렴해질 수가 있는데 역시 후발 기업에게는 굉장히 이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사실 요즘 약간 부동산도 원래 침체기였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수성구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수성구인데 최근에 수성구는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자, 올해 2020년도 한 3월이나 4월 달에는 침체기였단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자, 적은 돈으로 부동산 업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물론 못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본력으로는 택도 없었던 그 부동산의 어떤 산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자 이제 경기 침체기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 도산되는 회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불황에 의해서 자 헐값에 나온 집들이나 건물이나 땅들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올해 2020년 한 3월달이나 4월달이었다면은요 어떻게 됐어? 부동산이나 등등 다양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되게 많이 올랐지만 자 이래 본다면 이런 불황기라는 어떤 현상, 사회 시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선발 기업을 후발 기업이 추격할 수가 있었던 두 번째 기회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렴해질 수 있는데 역시 후발 기업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부의 규제나 혹은 직접적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자 세 번째 정부의 규제입니다. 혹은 지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 정부의 규제는 지금 이것이 따라잡는 추격 사이클이야. 자 추격 사이클인데 설마 선발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후발 기업에게 설마 어떻게 규제를 하겠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선발 기업이에요. 그죠? 괜찮습니까? 흔들리나? 괜찮나? 자 계속 다시 봐주세요.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말은 선발 기업에 규제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원을 해준다는 말은 후발 기업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예문을 들어야지 우리 연합고가 친구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있잖아 빵 브랜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면 큰 빵 브랜드가 있었다. 근데 지금 약간 규제가 완화가 됐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것저것 다른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저 거기 보면은 이 대형 프랜차이즈 빵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때 그 작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 작은 회사들에 비해서 큰 어떤 프랜차이즈들은 규제가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작은 개인이 운영하는 약간 우리는 윈도우 베이커리라고 했었는데 이 작은 베이커리나 이런 데는 사실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규제도 굉장히 심하지 않았지만 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는 이미 사실 선점을 좀 했잖아.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라고 있었던 일종의 선발 기업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규제가 심했어요. 위생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원에 관한 것도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 말입니다. 구비해야 되는 되게 영업적인 것도 환경도 되게 심했고 자 그런데 이랬기 때문에 작은 어떤 중소 영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선발 기업에 대한 규제 혹은 후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 직접적인 지원 후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를 들어서 청년 사업 그죠?
자, 아니면은 벤처기업. 자, 요런 데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의 비대칭적인 환경이죠. 이 비대칭적인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거를 지칭하는 걸까? 자, 비대칭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발기업이 원래 후발기업보다 먼저 가 있어서 앞서가야 되겠지만은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서 그게 대칭적이지 않게 오히려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따라잡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조정될 때 선발기업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때 비대칭적인 환경의 의미는 정부가 산업 진입의 허가나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서 선발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산업 진입 허가라는 것은 규제에 해당하는 걸 거고 보조금 등이라는 것은 원래 지원에 해당하는 걸 건데 기준을 쫓던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후발기업에게 보조금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면 상대적으로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 자, 물론 선발기업들한테는 너무 불리하다, 너무 차별이야, 너무 비대칭적이야,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따라잡는 추격 사이클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환경의 기회의 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후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회창과 관련해서 이런 기회창은요, 기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 두 번째, 시장의 변화다. 자, 이거는 외부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물론 이 시장의 변화라고 해서 무조건 또 이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신기술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내부의 역량만 필요한 건 아니다. 신기술이라는 외부의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것을 빨리 내부에서 습득을 해서 선점한다면 후발기업이 따라잡을 수 있어. 두 번째, 시장의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준다면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따라잡을 수. 자,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화재 중심 화재 용어를 사용할게요. 추격할 수 있어. 세 번째, 정부 규제와 지원이 적절하게 갖춰진다면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추격할 수가 있어라는 거였습니다. 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창과 관련해서 산업의 주도권의 이동을, 자, 주도권의 이동 아까 얘기했던 어디에서 어디로, 선발기업에서 후발기업으로 이동은 정상 사이클. 자, 드디어 이제 사이클의 종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정상 사이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도 실패 사이클. 어머머,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아. 자, 그리고 슈퍼 사이클입니다. 와, 이 세 번째 뭔가 굉장히 막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세 가지 종류의 추격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회창으로 추격을 했어. 자, 이런 추격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주도권의 이동을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겠다 이겁니다. 이 중에 정상 사이클은 다음에 네 단계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단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은 하실 텐데, 자, 네 단계가 있어. 진입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 따라잡는 단계가 있어. 열심히 가는 단계가 있거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와, 이겼어요. 추격했어요. 자, 그래서 주도권을 뺏겼어요. 뺏었고. 자, 근데 다시 네 번째는 마지막 좌절의 단계예요. 소멸의 단계예요. 이제 이 네 단계를 다 통과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아주 정상적인 사이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추격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 중에 정상 사이클은 다음에 네 단계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예요. 제1단계는 진입 단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교재나 아니면 모의고사 옆에 우측이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바로 진입 단계입니다. 국영기업이나, 자, 국영기업에 뭐가 있을까?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라든지 국가산하기관들 들어보셨죠? 은행으로 치면은 다소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이런 약간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국영기업이나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이, 자, 물론 국영기업이라면 나라의 지원을 받겠고, 그리고 민간기업 중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민간 기업이 후발기업으로 나타날 때 이들은 보조금 등의 이점으로서, 자, 어때요? 아까 우리 보조금이라는 것도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라고 세 번째 요소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금 등의 이점으로 선발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의 우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비용의 우위라는 게 뭐라는 거야? 비용의
그렇죠. 자, 비용의 우선권, 비용을 약간 다른 곳에서 절충받았다, 아니면은 나라로부터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자, 비용의 좋은 자리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2단계는요, 자, 우리 1단계에서 진입을 했어. 2단계는 점진적 추격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진입했잖아?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점차 점진적으로 추격을 하면 되겠죠? 자, 부왕 따라잡습니다. 자, 후발 기업이 다양한 이점을 이용해서 비용의 우위를 받아서 진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선발 기업을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추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후발 기업들은 점차 투자를 위한 이윤을 확보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 투자를 위한 이윤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적어볼까? 점진적 추격 단계에서는요, 후발 기업은 투자를 위한 이윤을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게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선발기업은 투자를 위해서 이윤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네, 맞아요. 이 선발기업은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주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주주들이 이제 야, 내가 첫 부분 예전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투자금 때문에 이윤을 받지 못했으면은, 자, 이제 나는 우리 회사는 안정화가 된 회사야. 선발기업이야. 이미 독점했잖아. 이미 점유를 많이 했잖아. 자, 이러면 나한테 배당금을 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쉽게 있잖아. 어떻게 생각할까?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봤어요? 자, 게임을 하다 보면은요, 초반부에는 그 게임을 위해서 레벨이 별로 안 좋고 나한테 보상이 낮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어디 다니면서 괴물들도 무찌르고 여러 가지 계속 달리기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그거 감소하거든, 초기에는. 그래서 후발 기업은요,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주들이나 아니면은 관계자들이 초반부에 투자를 위해서 이윤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라 할지라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그렇지. 처음에는 그러야 되겠지. 하지만 나중에는 뭔가 이율이 있겠지. 자, 그런데 선발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발기업은 초반기에는 물론 그랬겠지만 이제는 그래도 내가 뭔가 짭짤한 이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래서 자, 이것을 배당금에 약간 목매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는 선발기업보다 후발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선발기업의 주주들입니다. 이미 점유가 높은 선발기업의 주주들은요,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보다는 아닙니다. 투자를 위한 것보다는 배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우와, 뭐라고? 선발기업은 투자와 배당과 자, 투자와 배당 중에서 배당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배당이라는 것은요, 주식회사나 아니면 투자자들 받은 회사들이 자, 회사의 발전에 따라서 이윤이 남았을 때 일정한 비율만큼 자신들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자, 이윤을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로 든다면 1년에 4번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아무한테도 주는 건 아니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주들한테 준다는 거죠. 자,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후발 기업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이 반대의 경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뒤늦게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 투자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해도 나는 불만 없어. 나는 주주지만 불만 없어. 그래도 3, 4년 뒤에는 이윤이 남겠지? 나에게 배당금을 주겠지? 라고 은근히 생각은 하겠지만 말입니다.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진적 추적 단계에 도달한 후발 기업이 저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 머물러요.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실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주들이, 그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추격 단계에서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자, 이것이 바로 중도 실패 사이클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들어간다면 이걸 뭐라 그래? 자, 정상 사이클. 그런데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2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빠찌. 자, 이러면 중도 실패. 여기 있네. 중도 실패 사이클이야. 제3단계는 추월 단계입니다. 드디어 우왕 따라 잡아버렸어. 추월 단계입니다. 드디어 후발이 선발을 따라 잡았어요. 이 단계에서 후발 기업은 확보된 이윤을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회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 말이야. 왜냐면 이제 추월 단계야. 자, 단계에서 확보됐어. 이윤이 확보가 됐거든? 따라잡았거든요? 자, 이럴 때 이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자, 물론 이제 제대로 된 곳에 채택을 해서 산업 주도권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자, 이 큰 변화가 뭐예요? 점유를, 그렇지, 선발 기업의 점유권을 다 뺏어온다는 뜻이야. 그 결과 선발 기업은 후발 기업에게 밀려, 이게 뭐라고 하죠? 추격당했다는 뜻이죠.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제4단계는 추락 단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락 단계이다. 이게 뭐죠? 추격 이론이에요. 자, 이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네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는 추락을 다 거친 다음에는 정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리더가 된 후발 기업이 새 기술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리더가 됐는데 후발 기업이 됐는데 새로운 또 다른 기술에 대해서 그 패턴을 놓치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후발 기업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겠어? 또 다른 후발 기업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거야. 자, 계속 볼게요. 또 다른 도전자에 밀려서 추락하게 된다. 그런데 제3단계에서 선발 기업을 추락, 여기 후발 기업이 기술이나 시장이나 또는 규제의 변화 등에서, 자, 이거 우리 아까 뭐 했었지? 기회의 창이라고 했었지? 첫 번째는 신기술이고, 두 번째는 시장의 변화고, 세 번째는 규제의 변화. 우리 왜 정부의 제도라든지 아니면 지원금 같은 거예요. 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산업의 주도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자, 얘는 추락 단계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래 된다면은 이 경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래 돼서 선발 기업을 이겨낸 후발 기업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1등 된 주도권을 아주 오래 유지하는 걸 우리가 와, 슈퍼 대단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기업의 추격 사이클은 기회 창조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회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회사가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기회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추격 사이클 이론은 특정 요소 결정론자기보다는, 자, 특정 요소 결정론은 어떤 거겠어? 환경 때문이야? 아니면 신기술 그거 하나 때문이야? 그죠? 아니면 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이야? 이런 하나의 특정 요소만을 본다는 게 아니고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인 요인을 모두 중시한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격 사이클 이론이라는 것은 회사 내적으로 뿐만 아니고 회사 외적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인 요소가 결합돼서 이루어진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웠습니까? 이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이 조금 많아서 목이 좀 갔어요. 자, 다음은 윗글에 대한 한 줄 평입니다. 주제를 고려했을 때 밑줄 부분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뒷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뭐가 궁금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였어요? 추격 사이클 이론이었는데 이 추격 사이클 이론이 왜 나왔다는 거죠? 기업이 주도권을 어떻게 잡고 뺏기느냐, 따라잡느냐라는 겁니다. 자, 잡고 뺏기느냐, 따라잡느냐, 이런 내용들은 다 기업의 주도권이 어떻게 이동되었나? 자, 이동되었어 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답에 가깝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 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어?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겠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연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했다. 1번, 산업 진입 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선발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분리될 수가 있다. 자, 아까 쌤이 규제는 뭐라고 그랬어? 규제를 하는 거 설마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격 사이클인데 설마 뒤에 들어오는 후발 기업에게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것을 예문으로 실지 않았겠죠. 자, 규제를 하는 것은 선발 기업이고 지원금을 주는 것은 후발 기업이야. 그래야지 따라잡죠. 그죠? 자, 1번은 통과. 2번, 새로운 기술은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이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 자, 우리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신기술은요, 기회를 준다. 어떤 기회를 준다?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 아까 있었죠. 기회창 중에서 몇 번째?
그렇죠.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자, 변화 중에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는 상황은 경기 호황기예요? 경기 불황기예요? 경기 불황기라는 거죠. 경기 침체기, 경기 불황기에는 기술 이전이나 지식 획득, 기술 이전될 수 있어. 기술 팔면 되는 거지. 자, 지식 획득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싼 값으로 나와 있는 지식 획득을 사기가 엄청 쉬워질 때가 바로 경기 불황기라는 거 지문에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답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풀었을 텐데 4번입니다. 국영기업은 후발기업으로 나타났을 때, 자, 국영기업이고 혹은 국영기업과 포함해서 지문에 어떻게 나왔었죠?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원금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는 나타났을 때 선발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을 받았으면은 비용 우위에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 우위라는 게 뭐야? 좋은 위치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국영기업이나 혹은 민간기업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비용의 우위에 설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볼게. 문맥상 기억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건데, 자, 우리 다시 기억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모두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자, 기업에 주어지는 기회와 이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모두 고려한다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너무나 답이죠. 기업에 주어지는 기회의 창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자, 우리 마지막에 있었거든. 마지막에 보면, 자, 기회가 3가지가 있었고, 이 기회만 있다고 해서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추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기회도 있고, 전략도 잘 세우고, 과감하게 선택을 한다면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가 마지막 지문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1번입니다.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3번과 24번 두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긴 지문입니다. 자,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는 B사보다 휴대전화 산업에 먼저 진입을 했어요. A가 선발사업이에요. 선발기업이에요. 자, B는 후발기업이겠죠? 그런데 A사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의 향상을 원하는 청년층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맞아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았어. 기회의 창을 닫았다는 거예요. 채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A사는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겪게 되었고, 이후에는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 이거 어떻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추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B사입니다. 후발기업이에요. B사는 개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자, 누가 봐도 이거 약간 정부 지원금 나올 것 같거든요. 정부의 보조금으로 성장을 했고, 좋아. 진입 단계에서 너무나 비용의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이윤의 상당 부분들을 주주들의 협조로 오마이갓 투자까지 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사이클 밟는 2단계까지 너무 잘 넘어가고 있는데, 그 후에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를 장난 아니에요.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까지도 생산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계속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향상시킨 신기술까지 채택을 했어.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올라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뭐가 일어났어요? 추격이 일어난 거거든. 선발 기업을 따라잡았어. 자, 추격을 해서 이미 잡았어. 추월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청소년층의 등장이 새로운 환경이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었거든. 이 기회의 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황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불황기가 다시 호황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불황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처럼 자, 새로운 소비자층이 청소년층으로 대두되면서 그래픽 기능 향상을 요구를 했지만 이것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출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C사는 B사보다 나중에 또 새로운 후발 기업인데, 자, B사보다 나중에 휴대전화 산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선발, B는 후발, C는 이 B보다 더 후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C사는 B사와 달리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가능하게 한 신기술을 다시 채택해서 시장 점유율을 대폭 증가시켰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선점에서 1위라고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거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추월할 것 같아요. 네, 추격을 열심히 해서 추월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 추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다시 뒤로. 자, 사이클입니다. 어떤 사이클이 이루어졌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 자, 1단계 진입 단계, 2단계 점진적 추격 단계, 3단계 추월 단계, 자 마지막 4단계 네, 추락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시장 점유율, 자 이거 누구 거예요? B사 거거든.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B사 중심으로 만들어봤고, 근데 여기에 C사도 나와 있고 A사도 나와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떡해. 뭐지? 다 따라잡혀버렸어. 큰일 났네. C사는 지금 아직 추락을 경험하지가 않았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위크를 바탕으로 이 상황과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봐. 이게 3점짜리 문제예요. 자, 우리 그러면 신중하게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다 같이 넘어가도록 해볼까? 자, 1번 가에서 B사는 A사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 한번 볼까? 자, 가에서 여기 나와 있네. 자, 가에서 A사는 B사는 참 A사보다 후발 기업인 B사는 A사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지만 정부가 조성하는 비대칭적인 환경 때문에 비용의 우위를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네, 청년 사업인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B는 분명히 비용 우위를 누렸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진입 단계가 된다는 거죠. 자, 맞는 거 한번 볼까? 맞네. 진입 단계죠. 자, 진입 단계에서 비용의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바로 가 단계라는 거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가에서보다 진입 단계보다는 점진적 추격 단계인 나에서는 B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다. 자, 높을 거예요. 아마 앞쪽으로 들어가면. 높은데 이는 B사의 주주들이 배당보다 투자를 위한 이윤 확보를 선호한 결과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아까 A사 그 이후에 그 주도권을 가지게 된 B사는요,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 비용의 우위도 가지고 있어서 진입 단계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격하는 단계에서도 투자자들이 배당금 괜찮아, 투자금 괜찮아, 투자금에 내 돈을 다 넣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점진적 추격 단계잖아요. 자, 그러면 나 단계 두 번째 2번 단계에서 보시면 네, 맞습니다. B사가 와, 이만큼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투자를 위해서 이윤을 넣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3번입니다. 나부터 A사 시장 점유율 변화 양상이 라부터의 B사 시장 점유율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것은, 자, 왜? 라면은 뒷부분이거든요. 자, 뒷부분이 추격당한 부분이야. 누구한테? 얘 지금 추격해서 추월까지 했어요. B는요. 근데 B인데 C라는 새로운 후발 기업이 들어왔다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래픽 사업에서 기능 향상이 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격당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반복되는 새로운 기회창에 대한 A사와 B사 유사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우리 상황이라는 것은 반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때 A사가 B사한테 추격당했잖아요. 근데 B사가 C사한테 또 추격당했잖아요. 자, 그리고 B사가 물론 중간에 너무나 잘했지만 그래픽 향상이라는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을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중간에 나와 있어. 그래서 C사는 그것을 부합을 했고 따라잡았다는 말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였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래프에서 확인이 됐어. 어떡해. 여기 봐. C사 이거 어떡할 거야? 이때부터 여기부터 C사가 따라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패턴 보시면 생긴 거 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A사, B사, C사 외에 X사가 있었어. 근데 X사가 만약에 이 A사보다 더 선발 기업이 있다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유사한 것은요, 분명히 A사와 B사가 뭔가 유사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뭐 때문이야? 시장이 대응하지 못했잖아. 그지? 그래픽 기능 향상에 대응을 하지 못했잖아. 자, 그러면 3번도 맞습니다. 4번 넘어갈게요. 나와 다 사이에서 A와 B 사이 시장 점유율 우위가 바뀌게 되었죠? 왜? 이걸 우리가 무슨 단계라고 하죠? 추월 단계라고 돼 있고 세 번째 단계였었거든. 자, 다 이후에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 우위가 바뀌는 데는 각각의 경우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B사의 선택 여부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서 기회 창을 잡았다. 그리고 배당금보다 아마 투자에 대한 어떤 이윤을 더 중시했다. 자, 그런 말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격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B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 어디 나와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나와 있죠. 자, 우리 새로운 기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기술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추월이 이루어진 A사와 B사에서 추월이 이루어진 이 부분 나와 있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역시나 추월 단계였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와 라 사이에서 A사의 시장 점유율과 달리 다와 라라면은 추월 단계가 일어나는 단계예요. 자, 시장 점유율과 달리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A사는 새로운 도전자로서 부상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A사가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아니잖아요. A사는 지금 추락한 단계죠? 그죠? A사는 추락한 단계고, 자, 3번과 4번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는 B사가 우위에 있지만, 자, 4번 단계가 넘어가고 나면 다시 B사도 추락 단계를 경험하고 C사가 올라갑니다. 자, 이리하여 5번은 5번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자로서 부상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24번 문제예요. 윗글과 상황을 바탕으로 보기에 학습활동을 수행한 학생의 반응입니다. 학습활동. B사를 중심으로, 자, 처음에 휴대전화 카메라에는 적응을 했지만, 신기술에 적응을 했지만, 두 번째, 자, 그래픽 형상에는 적응을 하지 못한 B사. B사는 정상 사이클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죠? B사는 정상 사이클 과정을 다 거쳐서 추락 단계까지 가게 된 거죠. 자, B사를 중심으로 A와 B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력 사이클의 종류를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 관계사 선생님이 답부터 먼저 볼게요. 3번. B사가 A를 생산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A와 B가 앞으로 뭐가 나와 있지? 뭐 어쨌든 A가 앞부분에 휴대전화 나와 있고, 어디 있나?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 그죠? 자, 그리고 B는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 첫 번째 신기술과 두 번째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번. B사가 A를 생산을 했고, 자, 생산을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은 얘가 선택을 한 신기술이고, 만약 B의 민첩하게 대응까지도 했다면, 맞습니다. 그래픽까지도 요구사항을, 시장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겠어? 슈퍼사이클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B사는 정상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락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픽 향상 기능, 자, 이 요구에 응했다면, 신기술에 응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슈퍼 사이클을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추락 단계를 거치지 않았겠죠. 자, 우리 C 회사가 B 회사를 이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래픽 향상에 열심히 적응을 해서 신기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B회사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추락 단계를 거치게 된 거죠. 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슈퍼사이클을 했을 텐데.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사이클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이 사이클의 과정에 대해서도 또 알아놓아야 되는 거고, 아까 이 그래프도 A 그래프, B 그래프, C 그래프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회사들이 다 정상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만 노력을 해준다면은 이 사이클을 정상 사이클에서 마지막 추락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가 추월 단계에서 유지할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슈퍼 사이클 단계에 있기 위해서 연합부가 늘 열심히 여러분들의 요구와, 자, 그리고 신기술 도입과, 그리고 정부 지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되지 않겠지만은 다양한 내적, 외적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슈퍼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